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투자 투자운용본부의 김문선 팀장입니다.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모태펀드 2020년 제3차 정시출자사업 계획 공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 출자사업 절차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금번 제3차 정시출자사업에도 설명회 개최 방식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3차 정시 출자 사업 공고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입니다. 출자 규모는 총 4,155억 원 내외입니다. 모태펀드 3,055억 원, 스마트 대한민국 모펀드 900억 원, 하나 KBIC 유니콘 모펀드 200억 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벤처투자 통합정보 시스템 빅스를 통해서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 기한은 9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꼭 시간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스마트 대한민국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는 재원 소진 시까지 매월 7일 수시 접수를 진행합니다. 조합 결성 시한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며 결성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을 넘어서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을 결성 시한으로 설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입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예산은 3,015억 원이며 비대면 분야에 500억 원 출자 예정이며 결성 목표액은 830억 원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600억 원 출자 예정이며 결성 목표액은 1,000억 원입니다. 비대면 바이오 분야는 각각 1개 내외 조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 1회 요건을 만족하는 운용사가 신청 가능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2일 기간 동안 납입총액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의 조합 청산 실적을 보유한 운용사 중 청산조합의 가중평균 멀티플이 1.12 이상이며 2020년 9월 2일 기준 운용 중인 조합의 약정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운용사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산청산조합은 운용 중인 조합 규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린 뉴딜 분야는 500억 원 출자 예정이며 결성 목표액은 715억 원입니다.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는 총 1,415억 원 출자 예정으로 결성 목표액은 3,535억 원입니다.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에는 단일 멘토기업 출자 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의 멘토기업 출자 확약서 또는 출자 의향서를 제출하는 운용사가 신청 가능하며 모태펀드가 최대 150억 원까지 멘토기업의 출자에 1대1 매칭 출자합니다. 멘토기업이 150억 원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난 7월 20일 개최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멘토기업의 출자 확약서 또는 출자 의향서를 제출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출범식 참여 기업에 대한 매칭 출자 한도는 별도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멘토기업 매칭 출자의 투자 분야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중 하나의 분야를 운용사가 선택하면 됩니다. 멘토기업 매칭 출자의 경우 멘토기업의 출자가 취소되거나 출자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출자 금액 증액은 허용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예산은 275억 원이며 결성 목표액은 460억 원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 분야 예산은 250억 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운용사만 신청 가능합니다. 벤처투자 조합 유형은 180억 원 출자 예정으로 결성 목표액은 300억 원이며 개인 투자 조합 유형은 70억 원 출자 예정으로 결성 목표액은 120억 원입니다. 벤처 투자 조합 및 개인 투자 조합 유형 상호 간 예산 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해 광역권 내에 수재한 운용사 및 지자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컨소시엄의 출자 확약서 또는 출자 의향서 합산 금액이 약정 총액의 20% 이상을 확보한 운용사가 신청 가능합니다. 컨소시엄 참여 주체는 각각 약정 총액의 2% 이상 출자가 필요합니다. 공유주택 분야는 200억 원 출자 예정으로 결성 목표액은 250억 원입니다. IP 직접 투자 분야는 240억 원 출자 예정으로 결성 목표액은 410억 원, 특허 기술 사업화 분야는 175억 원 출자 예정으로 결성 목표액은 350억 원입니다. 이때 신청 가능 조합 형태는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수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스마트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벤처투자조합 형태로만, 규제 자유특구는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형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분야는 동그라미 1과 2의 주목적 투자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비대면 분야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하여 경영 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사업,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기술평가 등급이 상위 6등급 이상인 기업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투자 금액의 8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바이오 분야도 동그라미 1과 2의 주목적 투자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바이오 분야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진단,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약산업, 제2조 제2호 제약기업,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제조, 가공, 보관, 유통 관련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와 타 산업 간 융복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기술평가 등급이 상위 6등급 이상인 기업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 평가를 받은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투자 금액의 8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린 뉴딜 분야는 그린 뉴딜 5대 과제,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선정한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에 대해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심사를 운용사에 요청할 경우 운용사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중 하나의 분야를 운용사가 선택하여 멘토기업과 매칭하여 출자 제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재부품 장비 분야입니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소재부품 장비 창업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선정한 소재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심사를 운용사에 요청할 경우 운용사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율 특구 분야는 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 소재의 창업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되 약정 총액의 18% 이상은 국제자율특구 내 기업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펀드 결성일로부터 투자 또는 납입 기간 내 동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개인 투자 조합 유형은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에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하여야 합니다. 광역권별로 최대 1개 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며 2개 이상 지자체에서 공동 참여 가능합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자체가 희망하는 경우 투자 대상을 지역별 투자 의무로 전환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유주택 분야입니다. 동그라미 1 또는 2 분야의 창업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 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약정 총액의 50% 이상을 동그라미 1에 투자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1 공유주택 운영형은 공유주택을 공급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공유주택을 공급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이 투자 대상입니다. 공유주택은 가족관계가 아닌 2가구 이상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 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며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며 사회주택을 포함하며 투자를 통해 공급된 공유주택은 시세의 95% 이하 임대료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2 공유 서비스 제공형은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공유주택과 관련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등이 투자 대상입니다. 공유 서비스는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중 공유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물품 구매 대행, 세탁 대행, 가전 및 가구 대여, 자동차 및 자전거 쉐어링 서비스, 공유 라운지, 공유 주차장,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부동산 중개 서비스 등 주거 서비스 관련 분야를 의미합니다. 단, 공유 숙박 등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IP 직접 투자 분야입니다. IP 프로젝트의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기술 사업화 분야입니다. 특허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 서비스 기업 또는 IP 프로젝트의 약정 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IP 서비스 기업 투자 시에는 예외이며 IP 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입니다. IP 직접 투자 분야와 특허 기술 사업화 분야 공통사항입니다. IP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 매입, 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 이외의 산업재산권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수익화 프로젝트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IP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동일 프로젝트 투자 한도는 약정 총액의 30% 이내입니다. 주요 출자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은 조합 약정 총액의 1% 이상입니다. 단, 개인 투자 조합의 경우 조합 약정 총액의 5% 이상입니다. 자조합의 투자 의무는 조합 약정 총액에서 최소 투자 의무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한 것을 말합니다. 최소 투자 의무 비율은 통상 60% 내외로 설정합니다. 다만 모태펀드 등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등의 출자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등의 출자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 가능합니다. 출자금 납입 방식은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하나 개인 투자 조합의 경우 수시납만 가능합니다. 또한 계정 종료에도 불구하고 조기 결성 방식으로 결성 시에는 수시납만 가능합니다. 조기 결성 방식 허용은 조합 결성 최소 승인 금액 기준으로 최소 결성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초 결성액이 최소 결성 규모의 70% 이상인 경우 우선 결성 가능합니다. 조기 결성 방식으로 결성 시 모태펀드 등은 출자 금액을 전액 약정합니다. 최초 조합 결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성 완료되어야 하며 동기간 내에 최소 승인 금액 100%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 결선 금액 100% 완료 시까지 추가 납입 정지 및 지연 기간 동안 관리 보수의 20% 삭감되는 제재 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 납입 기간, 존속 기간, 관리 보수, 기준 수익률, 성과 보수, 관리 보수 및 성과 보수 연동, 수탁 회사, 회계 감사인, 전자보고 시스템은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용사는 자펀드 피투자 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태펀드가 출자 비율 10% 미만 등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 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 조합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합니다. 1. 법인의 경우 정관상 사업 목적에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개인 투자 조합의 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국벤처투자가 사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여 보고 업무, 준법 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 업무를 의무화하며 사무수탁에 관한 재반 비용은 개인 투자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주주 회사가 자회사 투자 시 사무수탁 회사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외부 투자 기관과 공동 투자 시에는 면제됩니다. 후행 투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 결의 가결 시에만 가능하며 후행 투자 총액은 조합 약정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인센티브를 설명하겠습니다. 추가 성과 보수를 운용사는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자 심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먼저 스마트 대한민국, 그린 뉴딜,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규제 자유 특구 분야 추가 성과 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성과 보수는 고용 창출, 투자 실적, M&A 순서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될 경우 추가 성과 보수의 한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창출의 경우 투자금 누계액 1억 원당 고용창출 실적, 청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내지 15%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하며 투자 실적의 경우 신주 보통주 투자 실적, 창업 초기 기업 투자 실적, 지방 기업 투자 실적이 전체 투자 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M&A의 경우 전체 회수 금액 중 M&A 방식으로 회수한 경우로 투자기업 인수자가 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 등과 공동으로 최대 주주가 되었거나 등기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했거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단, 스펙 등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회수 비율이 20% 내지 5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5% 내지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구간별 상세 보수율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비대면 바이오 분야의 경우 추가 성과 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P 직접 투자, 공유주택 분야 추가 성과 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P 직접 투자 추가 성과 보수는 투자 실적 인센티브로 IP 프로젝트 투자 조건을 달성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공유주택 분야의 경우 목표 달성 펀드, 공유주택 공급, 사회적 투자 순서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될 경우 추가 성과 보수의 한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목표 달성 펀드의 경우 공유주택 운영형 투자 실적에 따라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하고 공유주택 공급의 경우 공유주택 운영형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공유주택을 신규 공급한 실적이 500호 내지 1000호를 초과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5% 내지 15%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구간별 상세 보수율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투자의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5% 이내에서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합니다.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및 우선 수익 배분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그린 뉴딜,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의 경우 전체 주목적 투자 금액에 대해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출자 약정액의 10% 이내에서 우선 손실 충당합니다. 다만 스마트 대한민국 비대면 바이오 분야의 경우 해당 없습니다. IP 직접 투자 분야의 경우 운용사는 모태펀드가 민간 유한 책임조합원에게 우선 손실 충당, 우선 수익 배분을 부여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상세 조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제3차 정시 출자 사업은 분야별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 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외국 투자 회사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조합 결성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 투자 회사가 결성하는 벤처 투자 조합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기준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합니다. 유한 책임 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 책임 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조합의 대표 펀드 매니저 및 참여 인력은 유한 책임 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의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개인 투자 조합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운용 인력의 신규 채용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나 조합 결성 이전에 채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의 인력 구성은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선정 우대 기준 중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규제 자유 특구 분야는 일정 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 8개의 가점 항목이 있으며 공유주택 분야는 예비사회적 기업 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제시한 경우 등 3개의 가점 항목이 IP 직접 투자, 특허 기술 사업화 분야는 운용사 내 상금 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3개의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비대면 바이오 분야의 경우 신청 가점 항목이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선정 우대 조건 및 추가 인센티브 등은 빅스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사항만 인정됩니다. 또한 반드시 적용 요율, 제안서 페이지 등 상세 내용을 필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및 선정 취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심의 종료일 기준으로 총 5개의 선정 배제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신청 자조합의 운용 인력이 대표 펀드 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직 중인 상태로 유한 책임 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 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상법상 유한 책임 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 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등의 총 9개의 선정 배제 요건이 있습니다.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3건의 선정 보류 사유가 있습니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의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운용 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선정 후 결성일 이전까지 최대 주주 또는 대표 펀드 매니저 등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의 경우 신규 운용 인력 채용을 전제로 선정되었을 때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의 경우 선정된 멘토기업의 출자가 취소되거나 출자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규제 자유 특구 분야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 주체인 지자체가 최종 선정 후 미참여 시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성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이 가능하며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달리 적용 가능합니다. 선정 조합 중 외국 자본의 참여 의사로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비율이 선정 시 우대 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을 합니다. 공고문상 제재사항은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영하는 모든 모펀드의 출자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정 일정안은 공고문의 표와 같이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 빅스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1차 심의,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 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9월 말까지 최종 선정 결과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합 결성 시한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다만 결성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을 넘어서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을 결성 시한으로 합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멘토기업 매칭 출자 분야는 재원 소신 시까지 매월 7일 수시 접수를 진행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합니다. 제안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정 또는 분야별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점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 항목 및 2차 심의 평가 항목은 별점 2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서류심사 평가 항목은 펀드 결성 능력, 투자 집행 역량, 사후관리 역량, 수익률, 기타 및 가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2차 심의 평가 항목은 펀드 결성 능력, 운용 전략, 운용사, 운용 인력, 기타 등으로 구성됩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비대면 바이오 분야 평가 항목은 별점 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온라인 설명의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문의사항은 같이 게시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